오늘은 원격 수업 마지막 날인데 38번부터 45번까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먼저 영상을 보기 전에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이 강의를 들어야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 일단 문제를 한번 보자. 문제 보면 38번과 3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윗글을 이해하는 내용이라서 요거는 조금 어렵지 않았어. 보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아는 애는 동그라미를 쳐주면 좋겠지. 그리고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무엇인지 일단 확인을 하고, 그 다음 41번에 보면 요거는 이제 표를 해석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 42번은 보기에 나와 있는 수입 할당제를 윗글의 관세와 이렇게 비교해보는 문제였어. 그래서 이 중에서 38번, 39번은 조금 쉬운 편인 거고, 그 다음에 요 표를 해석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럼 한번 내용을 같이 볼게. 보면 첫 문단에서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부분이지. 그래서 한번 보니까 지금 관세 얘기가 보이고 있어. 이 관세라는 말이 나오고 또 관세. 그치? 그리고 관세가 중요하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 관세란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조세로라고 되어 있지. 정부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라고 해서 관세가 무엇인지 설명 방법 중에 정의가 쓰였어. 이렇게 어떤 단어를 정의한다는 것은 요 단어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니까 너희들이 꼭 밑줄을 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 경기 및 국제 교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고 하면서 첫 문단이 끝이 났어. 그러면 뒤에 내용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 영향이 미쳐지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겠지. 근데 폰 보니까 지금 그림에 수요 공급 곡선이 표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혹시 사회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어. 근데 배웠으면 아마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고, 배우지 않았다면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 바로 이 그림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글의 내용은 여기서 수요 곡선은 재화 가격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다 라고 해서 말하자면 여기 보면 수요 곡선을 한번 볼게. 가격을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요게 내려가는 거라고 한번 해보자. 그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가격이 저렴해지면 수요는 늘어나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공급 곡선을 한번 생각해 볼게. 공급하는 경우는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 가격이 비싸지면은 당연히 더 많이 물건을 만들어내고 싶겠지. 근데 가격이 줄어든다 하면 조금만 만들고 싶을 거야. 이래서 이 공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공급 곡선인데, 여기 한번 봐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르면 재화의 균형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P0에서 형성된대. 시장의 가격이라는 것은
내가 선생님 요즘에 딸기를 좋아하니까 딸기를 예로 들어볼게. 딸기를 1kg를 3만 원에 내놓는다고 쳐보자.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비싸서 안 사 먹겠지. 그러면 딸기가 이제 너무나도 싸져가지고 1kg에 막 3,000원 한다고 해볼게. 그러면 사고 싶어하는 사람 많겠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공급을 잘 하지 않겠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그 가격이 존재하는데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 여기 부분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소비자도 그다음에 생산자도 모두가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이 바로 균형 가격인 거지.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밑줄친 부분 이제 뒤에 내용은 바로 그런 부분이야.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요량은 줄고 공급은 늘어날 거고 가격이 줄어들면 공급은 줄되 수요는 늘어나겠지. 너희들이 한번 어떤 물건의 가격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초코우유가 1,000원이었는데 보통 1,000원이었는데 그게 갑자기 1,500원이 됐다. 그러면 우유를 만드는 사람은 더 많이 만들겠지만 사 먹는 사람들은 덜 사 먹겠지. 1,000원이었던 우유가 갑자기 500원이 됐어. 그러면 사람들은 더 싸졌으니까 더 많이 샀겠지만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선 1,000원 하던 거를 500원에 팔아야 되니까 손해가 나잖아. 그럼 당연히 공급량을 줄겠지. 이런 식의 수요와 공급을 설명한 게 바로 이 그래프야.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볼게. 이처럼 재화의 가격 변화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달라지면 소비자, 생산자, 잉여에도 변화가 생긴다. 처음 보는 말이 등장하지? 잉여라는 게 대체 뭐냐? 이것도 생각해. 잉여란 제품을 소비하거나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으로 당연히 여기 지금 뭐야? 마찬가지로 정의가 쓰이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내용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얻는 이득인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지만 소비자 잉여가 커질까? 선생님이 딸기 1kg를 2만 원까지 살 생각이었어. 근데 가격이 어떻게 할수록 저렴할수록 선생님이 얻는 소비자 잉여가 커지겠지.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가격이 15,000원일 때랑 10,000원일 때랑 언제가 더 소비자의 잉여가 클까? 당연히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이 더 크겠지. 그럼 반대로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얻는 이득인 거야. 생산자 입장에서는 딸기가 가격이 15,000원일 때 더 이득일까? 10,000원일 때 이득일까? 당연히 15,000원일 때가 이득이겠지. 그래서 여기 부분 보면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소비자의 잉여는 줄어들겠지. 딸기가 15,000원이었어. 15,000원 올라가면 어떻게 돼? 당연히 소비자의 이득이 줄어. 대신 누가? 생산자의 잉여는 늘어나겠지. 15,000원에 팔게 되는 거니까. 다만 반대로 재화의 가격이 내려가면 더 딸기를 싸게 먹을 수 있으니까 소비자 잉여는 늘어나고 생산자는 아까 15,000원 받던 게 10,000원으로 줄어든 거니까 당연히 생산자 이득을 나타내는 생산자 잉여는 줄어들게 된다라는 내용이야. 다음 문답 볼게. 이를 바탕으로 관세가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아까 관세라는 게 뭐였지? 바로 수입되는 재화에 부과되는 어떤 세금이야. 세금.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 그래프의 내용을 해석한 내용이었고 이제는 어때? 갑자기 K국의 밀가루 가격 얘기가 나오지. 이런 것들이 바로 뭐야?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끔 예를 드는 부분이야. 한번 예를 통해서
요 그래프를 이해해 보도록 하자. 밀가루 수입 전에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이 원래는 500원이었대.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밀가루의 가격은 300원이야. 요거는 바로 수입 밀가루에 수입된 거. 가정해보자. K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관세 없이 밀가루를 수입하면 관세가 없어. 그러면 결국에는 300원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밀가루 가격 500원인데 뭐 프랑스의 밀가루는 300원인 거야. 근데 관세 없이 들어온다면 세금을 안 무니까 당연히 300원으로 들어오겠지. 그럼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소비자는 500원짜리 밀가루보단 300원짜리 밀가루를 더 사겠지. 그러면 당연히 국내산인 K국의 밀가루 수입 전에 형성된 K국의 밀가루 가격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국산 밀가루 가격은 요까지 내려간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면 생산자들이 만들까? 당연히 공급량이 줄겠지. 그 결과 국산 밀가루 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손해가 나니까. 근데 가격이 싸지니까 어때? 수요량은 늘어난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가루가 100개가 필요하다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근데 가격이 싸지면 100개만큼을 공급하던 것을 줄이겠지? 50개로 줄였어. 우리가 한테 필요한 게 100개인데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나머지 이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나머지 50을 어떻게 해야 돼? 수입해 와야겠지. 그래서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을 뺀 나머지 부분만큼은 수입하게 된다라고 여기 설명돼 있는 거야. 밀가루 수입으로 국산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가격이 하락해.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어? 생산자 잉여가 감소돼. 생산자 잉여라는 건 생산자가 얻는 이득이야. 대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겠지. 소비자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증가한 소비자 잉여가 소비자가 얻는 이득이 그만큼 증가한 게 감소한 생산자 잉여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한 여기 사회적 잉여라는 건 요 두 개를 합한 거야.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밀가루를 수입하기 전에 비해 더 커지게 된다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 왜냐면 요 두 개를 다 합한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밀가루 가격이 떨어져서 국내의 어떤 생산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겠지. 그래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떡하냐? 관세라는 것을 부과할 거야. 그래서 수입 밀가루에 관세를 붙였어. 그럼 아까 밀가루가 300원이었는데 관세가 붙으니까 400원이 되겠지. 수입 밀가루가 400원이 됐어. 우리나라 밀가루는 500원이었는데 외국에서 들여온 밀가루가 300원이라서 가격이 비슷하게 맞춰지기 위해서 떨어졌잖아. 근데 관세 때문에 400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적어도 관세 전문인 보다 조금 더 가격을 올려 받을 수가 있겠지. (100원) 오른 가격에 여기 밀가루를 판매할 수 있다. 관세가 붙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 밀가루의 가격이 오른 거야. 그러면 국산 밀가루도 그거에 비슷하게 되니까 당연히 관세를 붙이기 전보다 공급량이 늘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생산자 잉여는 자연스럽게 늘게 되는 거야. 생산자 잉여가 늘었다 하면 반대로 소비자의 잉여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 하지만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아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수입 밀가루의 관세를 부과하전에 비해 작아지게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오네. 이 말은 뭐냐?
관세를 붙였어도 관세가 붙어서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랐으니까 소비자의 잉여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거를 합한 사회적 잉여는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비해서 더 작아지게 된다라는 내용이지. 그러면 볼게. 그런데 관세 정책이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냐? 국내 경기가 침체에 빠질 수 있대. 예컨대 예를 든다는 거지. K국 정부가 계속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면 국내 밀가루 생산자의 이익을 늘려서 보호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높은 관세로 국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결국엔 밀가루 원료로 하는 제품들, 예를 들어 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줄줄이 오르게 돼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 이런 과정이 장기화되면 경기 침체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1930년대에 어떤 각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대공황의 사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젠 관세라는 게 자국민을 보호하고 조세 수입을 늘린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경기 침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마냥 그렇게 높게 붙일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랑 미국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관세를 붙인다 이런 얘기가 종종 높이겠다 낮추겠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이런 거와 관련이 있을 거야. 그럼 밑에 한번 볼게. 이렇게 볼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부과된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킨다.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를 줄어들게 한다. 이런 내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관세는 국제 교역을 감소시켜서 국제 무역 시장을 침체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미국에 자동차를 팔아야 되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기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때? 미국하고 교역하기가 조금 어렵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국제 무역 시장이 침체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많이 붙이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라고 이제 끝을 내고 있어. 그러면 38번 한번 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 윗글은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관세에 관한 내용이었어. 상반된 두 입장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문제사항 언급이 되어 있긴 하지. 관세를 많이 부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근데 해결책이 나와 있지는 않아. 관세의 이론의 한계를 단계적인 한계? 이런 내용 전혀 나와 있지 않지. 오히려 수요 공급 곡선에 따른 어떤 가격 측정이라던가 그런데 거기에 관세를 붙였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학설이 나타난 배경 이런 거 전혀 관련이 없지. 답은 몇 번? 5번이야. 어떻게 가격이 매겨지게 되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치?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례 아까 밀가루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돕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예시라는 설명 방법을 아는지 묻는 문제였어. 그래서 2학년 때 배웠던 설명 방법을 너희들이 이번 기회에 복습했으면 좋겠어. 고등학교 가서도 꼭 이렇게 설명 방법을 묻는 문제들이 자주 나오거든.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두자. 그다음 39번은 바로 기억에 대한 내용이었지.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 관세는 사회적 잉여를 감소시킨다. 사회적 잉여, 관세에 대한 내용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어디냐면 바로 윗부분에 나와 있어. 여기 관세를 부과한 부분, 이 노란색 부분 보이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어떡하냐?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총합인 사회적 잉여는 수입 밀가루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작아진다. 그러면 지금 요 내용을 노란색에 있는 요 부분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 관세를 부과했을 때 사회적 잉여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 노란색 부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생산자 잉여가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감소한 소비자 잉여분이 있겠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더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증가한 생산자 잉여가 감소한 소비자 잉여보다 작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에는 관세를 부과하기 전보다 이 사회적 잉여가 작아진다라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내용 나와 있는 거 한번 찾아보자. 40번에서 보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이 생산자 잉여 증가보다 결국엔 크다라는 내용이니까 답은 몇 번이야? 바로 2번이 되겠지. 그 다음 39번 빼놨으니까 이제 39번 해볼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단 글에서 쭉 보니까 이게 약간 글의 흐름대로 선택지가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거꾸로 잠깐만 볼게. 여기 지금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관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여기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아까 이 관세는 국가 간의 무역 분쟁 원인이 된다 했었고, 끝부분에 나와 있잖아. 원료 가격이 제품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밀가루 가격이 비싸지면 당연히 빵 가격도 오르겠지. 균형 가격에서는 균형 가격이란 게 뭐였어? 아까 얘들아? 여기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그 지점이었잖아. 그러면 균형 가격에서는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답은 몇 번이냐? 바로 1번이었어. 왜 1번이냐?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균형 가격보다 높다. 항상. 근데 여기 얘들아 잘 봐. 항상이란 말이 있으면 너희들이 눈여겨봐야 돼. 항상이란 말은 예외가 없다라는 뜻이야. 정말 예외가 없는지 한번 보자.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 그 말은 어디 나왔냐면 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 여기. 소비자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을 나타내는 게 바로 수요 곡선이야. 근데 균형 가격보다 소비자의 지불 용의 가격은 항상 높을까? 여기가 균형 가격이라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양이 많다면, 수량이 많다면 당연히 균형 가격보다 적은 돈을 내고 싶어 하겠지. 그 다음에 만약에 수량이 적어, 매우 한정판이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들은 균형 가격보다 좀 더 높은 금액까지도 생각을 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항상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다음 41번 문제 볼게. 요거는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라서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도 점수가 지금 몇 점이야? 3점이라고 되어 있네. 한번 같이 보자. 피국에서는 국산 바나나만을 소비하다가 값싼 수입산 바나나를 관세 없이 수입하면서 관세가 없으니까 어때? 당연히 국산 바나나 가격이 떨어지지. 이에 정부는 국내 바나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게 바로 아까 관세를 왜 부과하는지에 대한 그냥 설명인 거고, 이제 이 그래프를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 바나나를 수입하기 전에 바나나의 국내 균형 가격은 톤당 얘들아, 균형 가격이란 말 보이니? 균형 가격 어떻게 확인할 수 있지? 보면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요 지점, 요게 바로 균형 가격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톤당 얼마 얘들아?
1,000만 원이 맞네. 그다음 두 번째,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는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이 200톤이었다.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 그러면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을 따지기 위해서는 글을 한번 잠깐 보면 여기 봐봐. 국내 수요량을 일단 확인을 해야 돼. 국내 수요량에서 국내 공급량만을 뺀 만큼만이 수입량인 거야. 요것을 기억하고 한번 보자. 일단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수요를 얼만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지를 한번 볼게. 250톤의 수요가 있어. 근데 공급량을 빼라고 했잖아. 가격이 낮으니까 공급량은 어떻게 돼? 50밖에 없네. 그러면 나머지 200톤을 어떻게 수입을 해와야겠지? 그러면 2번 내용도 맞는 내용이야. 그다음 3번.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과 이후의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의 가격이 뭐냐면 500원. 그다음에 관세 부과 후의 가격은 700원. 차이가 얼마야? 200원이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아까 관세만큼 가격이 오르는 얘기를 밀가루 얘기에서 봤었잖아. 그러면 톤당 200원만큼의 관세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있지. 그다음 관세를 부과한 결과 국내 생산자는 바나나 공급량을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리게 된다. 공급량을 한번 보면 50에서 100으로 늘어났지? 그러면 맞네. 다음에 5번 보자. 관세를 부과한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 한번 다시 따져보면 관세를 부과했을 때 사람들이 수요를 한번 보자.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200만큼의 수요가 있는데 관세 부과 전부터 해볼까? 관세 부과 전에는 250만큼 수요가 있었어. 근데 공급량이 50이었으니까 200만큼을 수입했어야 됐지. 근데 부과 후를 한번 살펴보자. 부과 후는 원하는 게 200이야. 근데 공급량이 어떻게 돼? 늘어났네. 100으로. 그러면 수입량이 100이지. 그러면 결과 수입되는 바나나의 수량은 이전보다 얼만큼 줄어났어? 얘들아 50이 아니라 100톤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이었어. 42번 한번 볼게. 수입 할당제라는 개념은 결국엔 뭐냐? 일정 기간 제한된 할당량까지는 자유무역 상태에서 수입을 한다. 즉 자유무역이라는 건 예를 들어 바나나를 100톤까지는 자유무역이야. 그러니까 어때? 원래 바나나의 어떤 시장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해볼게. 그러면 100톤까지는 3,000원에 우리나라에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100톤이 다 꽉 채워졌다. 그럼 그때 어때? 더 이상 수입을 금지시키는 게 바로 수입 할당제야. 그렇다면 보자. 수입 할당제는 수입되는 재화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당연히 제한하니까
금지된 이유에는 어때? 당연히 국내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겠지. 바나나를 사람들이 사 먹고 싶은데 수입이 금지되니까 국내산 바나나를 계속 찾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가격 올릴 수 있겠지. 그럼 볼게. A는 관세, B는 수입 할당제인데 A는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다. 당연하겠지. 바나나가 3,000원인데 여기다 세금을 붙이면 더 오르겠지. 두 번째, B는 수량을 기준으로 재화량을 제한한다. 보기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 A는 B와 달리 정책 시행 시의 혜택을 국내 생산자가 보겠군. A는 B와 달리라고 했어. 그러면 A는 국내 생산자가 보는데 B는 아니란 얘기잖아. 근데 어때? 관세나 수입 할당제나 다 뭐야?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3번. 4번 볼게. B는 A와 달리 수입품에 대한 정부의 조세 수입이 없겠다. 관세가 뭐야? 바로 수입돼서 오는 상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 근데 B인 수입 할당제는 자유무역 상태야. 그냥 그 가격대로 들어오니까 조세 수입이 없지. 그리고 A, B 모두 국제무역 규모의 감소를 유발한다. 관세가 국제무역 규모의 감소를 유발한다는 내용은 마지막 문단에서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수입 할당제 같은 경우에도 어때? 일정량만을 수입하는 거니까, 수입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활발하지는 않겠지. 당연히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답은 42번에 3번이었어.